특이한 테마가 하나 있는데 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네한테 물어보는데 보통 얘를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얘 개수가 다 뭡니까?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실수죠. 그치? 다 실수지. 그럼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뭐겠다? 켤레 복소수이겠죠. 그치? 맞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할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 3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한번 구해보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3차 방정식인데 얘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되죠.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맞지? 그럼 잘 봐. 얘가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였을 거 아니야. 켤레 복소수예요.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식이 일단 첫 번째 얘가 어쨌든 이 3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첫 번째로요. 그럼 오메가 3승은 1이고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서는 근이 뭐가 나와요? 1이라는 실근이 나오죠. 맞지?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오메가랑 오메가 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허근이? 그러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인데 얘랑 얘는 얘의 근일 수는 없고 여기의 근이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얘의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어야 되고 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어야 되지. 이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로요. 어쨌든 얘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던 거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오메가 바는 얼마? 1이지. 맞아요? 네. 근데 봐봐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봐봐 이거 두 개 어떤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야? 곱한 게 1이면? 역수. 그렇지 역수 관계에 있지. 이거 어려운 얘기에서 이제 심화해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억만 해놔 이건. 이렇게 세 가지를 네가 딱 쭉 끄집어냈죠. 그치? 자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뭐냐면 보통은 자 첫 번째 자 보통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x3승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얘네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바로 물어본다고. 이 중간 과정은 네가 찾아내야 되고. 오케이? 그럼 봐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얼마지? 하고 보니까 오메가 3승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말뜻이 뭐냐면 세제곱마다 계속 똑같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4승은 여기다 내가 곱하기 얼마 한 거야? 오메가 3승 한 거지. 근데 오메가 3승 1이잖아. 얘는 뭐야? 같겠지. 똑같이 오메가 3승 곱하면 오메가 7승인데 그것도 같겠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오메가 3승은 1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얘가 오메가랑 똑같죠. 오메가 4승이.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실제로 너는 이게 얼마지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얼마야? 0이죠. 얘는 0이네 이거지 일단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 자 오메가 3승 1이잖아. 얘는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얘는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지 그지? 얘는 얼마지? 하고 봤더니 그냥 여기 1만 넘겨버리면 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지? 맞습니까? 얘는요 오메가 3승을 33번 곱한 거니까 그럼 뭐야 그냥? 2만 남지. 오메가 얘는 뭐랑 똑같아? 제곱과 똑같죠. 얘는요 오메가랑 똑같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얼마? 0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요 조금 이제 복잡한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런 거랑 다섯 번째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거랑 첫 번째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30승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x3승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였을 때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오케이? 근데 잘 봐. 이거 통분해도 되거든? 통분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거 좀 이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오메가 3승 1이잖아. 그러면 얘를 분모를 없애고 싶어. 통분하지 말고. 그럼 분모 분자에 내가 똑같은 거 곱해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분모 분자에 오메가 제곱 곱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오메가 3승분의 오메가 제곱 아니야 이렇게? 분모 분자에 오메가 제곱 곱하면?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었던 거지 그냥.
맞아? 굳이 통분하지 말고. 그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지. 그럼 구하는 게 뭐야? 아까 이거잖아. 마이너스 1이지. 얘도 마찬가지. 자, 이거 오메가 제곱이지. 통분하지 말고 뭐 할까? 분모 분자에 오메가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3승 오메가지 이렇게. 그 얘는 1분의 오메가잖아. 그치? 그 얘는 똑같이 그럼 뭐야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지. 그 얘는 얼마?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지 또. 맞아? 그 다음 봐봐. 자, 여기. 아까 저기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뭐였어? 0이었지. 그 다음에 잘 봐. 오메가 3승 플러스 오메가 4승 플러스 오메가 5승인데 너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얘가 돼? 오메가 3승만큼 곱하면 되지. 근데 오메가 3승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랑 어땠겠어? 같았겠지 값이. 그 얘가 0이고 얘도 0이지. 쭉 0이네 그냥. 3개씩은 쭉 0이지. 연속된 3개 항의 합은 뭐야? 0인 거네.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속된 3개 항의 합이 몇 개 있어? 10세트 있지. 그 얘네가 그냥 쭉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 하나 남지 그냥. 얘는 얼마? 1이었던 거지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테마들이 쭉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잠깐만 미안해. 7페이지에 이거 공부할 때 말이야. 내가 예전에 과외할 때 이거 공부할 때 진짜 미친 애를 봤는데 어떤 애냐면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똑똑하나? 네. 아니 뭐 어떻게 이거 똑똑하다 그래. X3승은 1에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했을 때 너가 이 논리대로 쭉 전개가 돼야 돼 이렇게. 한 허근이니까 오메가 그러면은 얘가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복소수였을 거고 얘 인수분해 되는 데서 인수분해 했던 거지. 그래서 끄집어낸 결과들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요. 8페이지는 뭐냐면 야 이게 X3승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얘도 나오겠지. 자 X3승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이 오메가 이것도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그럼 얘도 똑같은 논리로 쭉 전개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건 내가 굳이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9페이지에 6번, 7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지나고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야.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뭐 자격증 공부하고 뭐 다른 공부할 때는 이 공부를 하는 게 나밖에 없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은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서로 경쟁하고. 너무 재밌다 진짜. 그래 그때 뭐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편의점 먹고 라면 먹고 이런 게 제일 재밌었어. 와 진짜 너무 재밌네요. 편의점 먹고 라면. 그게 재밌어. 그게 실제로 재밌다니까. 나이 들어봐라 재미없지 이런 거. 그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너? 저 아침 6시에 친구들이랑 라면 먹어요. 학교 부지런하네요. 진짜 진짜 일찍 일어나요. 그치. 그 라면 먹으려고 6시 일어나. 그러니까. 진짜 그래. 진짜 학교 앞에 있거든. 좀 일찍 일어나요. 엄청 부지런하네. 자, 6번 보겠습니다. 이건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고요. 봐봐요. X3승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럼 X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X3승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켤레복소수였겠네? 까지는 파악되죠. 왜? 개수가 다 실수거든. 그치? 켤레근의 성질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해서 얘가 얘 두 근이었던 거죠.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얘랑 얘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인 거 확실하니까 오메가 3승은 1, 그 다음 오메가 바의 3승도 1 이거였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또 얘의 근이죠. 여기서 허근 나오잖아요. 그치? 얘는 실근이고 여기서 허근 나오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인 거죠. 자, 세 번째로 근각에서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바는 1이어서 둘이 역수관계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되죠? 맞지? 자,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FN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F1 더하기 F2 더하기에서 F20까지 구해줘 이 얘기잖아. 그치? 몇 가지 해볼게. 바로 안 보이니까. 자, F1은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이잖아. 맞아요? 네. 그럼 봐봐. 오메가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일단. 그 다음에 F2도 한번 볼게. F2는 어떻게 되냐면 집어넣어 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4승인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고 얘는 오메가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3개 정도 해볼게요. 오메가 3, F3. 얘는 오메가 3승 플러스 1분의 오메가 6승이니까 오메가 3승은 얼마였냐면 1이고 그 다음 얘는 얘는 오메가 3승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1이죠. 이건. 맞습니까? 그 다음에 F4 해볼게요. 자, F4는 오메가 4승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승인데 이거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죠. 근데 이거 봐봐. 얘랑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얘랑 똑같잖아. 여기서부터 계속 어떻게 되겠다? 반복되겠다 이거지. 이렇게가 계속 반복되겠구나 이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이거 지금 이게 3개가 지금 한 세트잖아.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인데 20개가 있지.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6세트 있고 2개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7세트 있다고 계산해. 이렇게. 그럼 봐봐. 이렇게 7세트 있으면 이게 몇 개 있던 거야.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 7개 있었어. 그치? 그런데 없던 얘를 더해놨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빼줘야 되지. 맨 마지막 거. 그게 누구야? 얘잖아. 맨 마지막 거. 얘를 한번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네. 그치? 그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22니까 얼마? 마이너스 11이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계산이 저게 더 간단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게 뭐 세트가 많아. 자, 보겠습니다. 이건 이거 차수를 낮추는데 얘가 지금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치? 이거 이용하시면 더 차수 낮출 수 있죠. 왜냐면 오메가 6승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 얘는 뭐랑 똑같아요? 오메가 3승이랑 똑같죠. 맞습니까?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나눠버리면 오메가 3승이랑 똑같잖아. 그지? 오메가 3승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건이 뭐야? 2네. 맞아. 그 다음 얘는 오메가 4승이랑 똑같은데 얘는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네.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까? 얘는요. 오메가 6승 나눠버리면 오메가 5승이랑 똑같은데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랑 만나서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지. 이렇게.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지금 이 얘기지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 아직 저걸 안 썼잖아요. 자, x3승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오메가고 나머지 한 허근도 오메가 빠였겠죠. 그럼 내가 얘네들 관계식 찾게. 인수분해가 얘가 이렇게 되고요.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메가가 얘의 근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지? 맞습니까? 올라와요. 네. 이렇게 되지. 그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계산해보면 2 곱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오메가 3승이지. 근데 오메가 3승이 아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어디 갔어?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얼마? 2죠. 맞습니까? 자, 봐봐요. 얘도요. 이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오메가랍니다. 그럼 너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데 해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치? 그런데 얘가 개수가 다 실수니까 나머지 한 허근은 켤레복소수였을 거야. 그치? 이렇게 되죠? 그 약간 힌트가 있는데 봐봐.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 다항식의 형태가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뭐 이용하라는 이야기냐면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얘 근이니까 지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냐면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냐면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봐봐. 얘 켤레 성질 이용할게요. 켤레는 이거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찢어도 상관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찢어도 상관없잖아요. 얘도 이렇게 찢을게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봐봐. 1의 켤레는 씌워봐야 그냥 1이지. 지울게요. 상관없지? 얘도 1의 켤레 씌워봐 1이니까 지울게. 이렇게 되지 얘. 맞아?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분모 분자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오메가 바, 그 다음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다가 플러스 1분의 이게 분모죠.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4 오메가 바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 다음 플러스 1 요거지.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죠. 네. 얼마입니까 이거? 1. 1이야? 고마워. 너무 쉽다 진짜. 됐습니까? 3분의 3에서 1이죠.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요 이렇게 3차 방정식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오메가 바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관계식 좀 끄집어내긴 할게요. x3승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이쪽을 좀 뺄게. 그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요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오메가에 대한 식이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얘의 근이니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치?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저 고쳐달라고 그래야겠네. F1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네. 얘 지금 F1부터 F36이니까 얼핏 이런 생각 들지. 규칙이 있겠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F1 한번 해볼게요. 자 F1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1 플러스 오메가 1승분의 1 플러스 오메가 1승이잖아요. 그치? 얘는 얼마입니까? 1이죠. 요거 1까지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F1이면 이거 n이 1일 때잖아. 그치? 그 다음에 F2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거 계산해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분자가 0이니까 얘 0이죠. F3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오메가 3승분의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승이잖아요. 그치? 얘는 얼마입니까? 얘 2죠? 얘는 0이고 그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 F4 해볼게요. F4는 1 플러스 오메가 4승분의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승 플러스 오메가 4승이잖아. 근데 어쨌든 얘가 0인 건 똑같고요. 그치? 얘는 1이고 얘는 오메가지. 얘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네. F1이랑 똑같잖아요. 주기가 3이었던 거네.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한 게 한 세트인데 그게 몇 세트 있어요? 정직하게 12세트 있네요. 그치?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12지. 그치? 얼마?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쉬세요. 자 여기를 하면요 보통 애들이 이런 얘기 하죠. 쌤 저 연립방정식 배웠습니다 라고 해서 언제 배웠었냐면 초. 아니요 중2 때 배웠어요. 중2 1학기죠. 2-1학기에서 연립방정식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거는요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연립 1차 방정식만 배웠던 겁니다. 니네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배우는 방정식은 뭐가 튀어나오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러겠죠. 봐봐 상태가 이렇겠죠.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어도 얘는 연립 2차식인 거 맞죠? 그치? 얘가 2차 방정식이고 얘가 1차 방정식이어도 얘는 2차 방정식인 거 맞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방정식이고 여기가 2차 방정식이어도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인 거 맞습니다. 맞지? 네.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네가 지금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일단 밑줄 하나만. 밑에 보면은 첫 번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꼴이 있다 보여요? 두 번째 줄에 있어? 그치? 그래서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죠. 그치? 네. 맞습니까? 그럼 봐봐. 이건 이제 어떻게 풀어내냐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내겠다는 이야기는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네. 다시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x값 찾겠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러면 1차 방정식의 근을 못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밑에 예시 하나 있죠. 그 얘 1번 있죠. 얘 1번. 얘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y는 2라는 1차 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고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다음 두 번째 3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9라는 거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그럼 봐봐. 얘가 1차 방정식이고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연립할 수 있죠. 그치? 연립해서 그냥 풀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1차식을 2차에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해가지고 풀어내면 그게 나온 그 공통근이 뭐야? 얘의 근이었던 거지. 맞지? 그런데 그러면 일단 밑에 밑줄 하나만요. 어딨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그 어드바이스 있죠. 1번에 1차식과 2차식이 각각 한 개씩 주어진 경우랑 두 번째 두 2차식 중 한 2차식이 간단히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다룬다고 되어 있죠. 그치? 맞죠?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서 너한테 물어보는 연립방정식은 보통 문자가 2개 이상입니다. 여기 어디 갔어? 문자 2개. 2개 이상이고요. 그럼 얘네들의 일반적인 해법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면요. 연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요. 하나도, 둘 다 2차인데, 둘 다 2차면요. 한 놈이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내면 되냐면 이 1차식 요거 하나랑 밑에 2차 하나 이거의 근과 그 다음에 요 1차식 하나랑 요 2차식 하나 이거의 2개의 근을 구해내면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문제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밑에 어디 있냐면 일단 예제 1번, 얘 1번, 얘 2번 있죠? 그거 하나 볼게요. 아까 그대로. 얘가 x 플러스 y는 2라는 x랑 y에 대한 1차식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3x 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9라는 2차식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럼 1차고 2차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내냐면 연립한다고 그랬죠? 얘가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얘가 성립하고 있으니까 y는 뭐였다? 2 마이너스 x였다 이 얘기지. 그치? 네. 집어넣어버리면 연립을 풀어낸 거, 연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치? 그래서 얘를 지금 y는 2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3x 제곱 플러스 x 2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9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거 풀어내시면 x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5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y는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는 얼마였어? 7이었죠. 그치? 그래서 이거 근 쓸 때 x는 마이너스 1, y는 3, x는 마이너스 5, y는 7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순서상의 형태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5,7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해요. 1차, 2차 형태면 연립하면 됩니다. 그냥 연립하면 나오겠지. 그치? 그치? 자, 그런데 조금 특수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 2번 별표요. 얘 2번 별표. 봐봐. 연립 1차 방정식 중에서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x 플러스 y는 4고, xy는 3이야. 그럼 잘 봐. 쌤, 얘가 무슨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이랬을 때, 봐봐. 얘 x랑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지. 얘는요? 2차지. 이거 연립 2차 방정식 맞습니다. 얘 2차잖아. 그치? 그럼 얘는 풀 때 말이야. 너가 그냥 y는 4 마이너스 x에서 뭐 하면 돼? 또 연립하면 되지. 대입법 이용해서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조금 특이한 게 얘가 뭐야? 합이지. x랑 y에 대한 합이고. 얘는 뭐야? 곱이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도 있냐면 x랑 y를 각각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t제곱이고요. 합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4였지. 그 다음에 곱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3이었지. 그럼 얘 두 근이 x랑 y였다 이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t가 뭐랑 뭐 나와? 1이랑 3 나오지. 그럼 x가 1 아니면 3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1,3 아니면 3,1이었던 거지. 근이 1,3 아니면 3,1이었던 거지. 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칭 무슨 말이냐면 이 대칭식이라는 건 x랑 y 자리 바꿔봐. x랑 y 자리 바꿨을 때 이 식 바뀌어? 안 바뀌지. 얘 x랑 y 자리 바꿔봐. 식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x랑 y 자리 바꿨을 때 식 안 바뀌는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르고 얘 근의 형태도 이래. 어때? 둘이 자리 바꿔놨지. 오케이? 이런 애들에 한해서는 좀 특수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 근으로 해석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연립해도 돼. 연립해도 답 나오는데 이걸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되게 계산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알겠죠? 네, 그래서 봐봐.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한 놈이 1차인 경우는 그냥 되게 간단해. 뭐라고 그냥 연립하시면 돼.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거가 뭐? 대칭식.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된다고요.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하나가 1차인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인 꼴인 거지 지금. 그 박스에. 그치? 그때 뭐 한다?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 밑줄.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어드바이스 있죠? 별표. 대칭식 얘기하고 있죠.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대칭식 얘기하고 있죠. 그치? 대칭식은 뭐로 이해하실 수도 있냐면 밑줄.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적어놨죠? 맞지? 네. 그 다음 밑에 2차식과 2차식, 그러니까 2차식 두 개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반드시 교육과정상 반드시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그래서 이 두 개가 2차식이 주어졌는데 한 놈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일 거라고 무조건. 그럼 얘가 1차식 하나, 1차식 두 번째인데 하나짜리랑 이렇게 하나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1차식이랑 이렇게 연립해서 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제 3번 있죠? 야, 밑에 얘 3번. 얘 3번 한번 해볼게요. 해봐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쵸, 당연하지. 네. 자, 보겠습니다. 얘 지금 연립 2차식이잖아요. 그치? 2차고 2차입니다. 근데 하나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는 거 보이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x-y, x 플러스 y 이렇게 인수분해 이쁘게 되게 바로 됐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도 0을 만족하거나 또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그 x, y 값을 찾겠다는 이야기지 너. 맞지?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x-y는 0을 만족하고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8을 만족하는 요 놈의 근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을 만족하고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8을 만족하는 이놈의 근을 다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얘가 곱한 게 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었던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하면 돼? 이제 1차랑 2차잖아. 그치? 연립하시면 되죠. 대입해버려. 그럼 y는 x니까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8 요거지. 그치? 그럼 얘는 x제곱이 4니까 x는 얼마야? 뿔마 2잖아. 그럼 얘는 x는 뿔마 2고 그때 y도 같지. 그럼 y는 뿔마 2고 이때 이걸 우리가 복부호 동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호 여러 개 있는 거는 같은 순서란 이야기야. 플러스는 플러스에 대응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대응되는 이야기야 지금 얘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또 뭐냐면 봐봐. y가 마이너스 x잖아. 그치? 대입할게. 그럼 2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8이잖아. 그치? 그럼 x제곱은 2고 그럼 x는 뭐야? 뿔마 루트 2지.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그때 y는 뭐야? 맞불이지 맞불. y는 그때 플러스 루트 2의 마이너스에 대응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맞불. 이게 복부 동순이라는 게 위에 있는 게 첫 번째야.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얘는 플러스는 플러스에 대응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순서 지켜달라는 이야기야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근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약간 이제 변형시키는 거. 그게 어딨냐면 뒤로 와서요. 어드바이스 별표 많이요. 자, 어떤 상태냐면요.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원래는 한쪽이 인수분해가 쉽게 돼야 되거든. 한쪽이 인수분해가 쉽게 돼야 되는데 봐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인수분해가 쉽게 됐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거 쉽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밑줄이요. 상수항을 소거해서 나타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라고 되어있죠. 그치? 밑줄 한번 쳐봐요. 약간 특수한 형태인데. 얘가 딱 봤는데 연립 2차식인 거 맞아. 그치? 근데 한쪽이 인수분해가 쉽게 돼야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야? 라고 했을 때 특수한 상태인데 얘 말뜻이 뭐냐면 얘도 3이었고 얘도 3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 얘기는 이거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얘랑 얘랑 뭐 했다?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았다 이야기지. 맞아요? 여기 안에 또 다른 식이 하나 숨겨져 있던 거야. 얘랑 얘랑 뭐 했다? 같았다 이 얘기야. 그럼 위에서 아래 빼버려. 그럼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뺄게. 그냥 어떻게 되냐면 2y 제곱 마이너스 xy는 0이라는 이 식이 뭐야? 숨겨져 있던 거야 그냥. 그럼 이제 뭐야? 이렇게 됐던 거지. 이렇게 이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럼 이제 와서는 얘가 이제 뭐가 돼?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상수항이 0이어버리니까. 그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y로 묶었을 때 2y 마이너스 x는 0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y는 0이거나 또는 x는 뭐여야 돼? 2y여야 되지. 그럼 봐봐. 요게 요 연립방정식의 근은 어땠을 거냐면 y가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인 거랑 그 다음에 x는 2y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인 거 이거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요? 하나 숨겨져 있던 거라고 식이. 상수항이 똑같았을 때는. 알겠어? 그럼 그 숨겨진 식은 인수분해가 쉽게 되잖아 상태가.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y는 0이니까 대입했을 때 x는 뿔마 루트 3이죠. 그때 y는 0이고 얘는 뭐 필요 없으니까 쓰면 되죠. 그지?
그 다음 이때 x는 얼마냐면 집어넣었을 때 3y제곱이고 y제곱이 뭐야? 1이네. 그 y는 뿔마의 1이지. 그럼 그때 x는 뿔마 2잖아. 그치? 이거 복부 동순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밑에 근처럼 이렇게 맨 아래 보입니까? 거기? 뿔마 루트 3,0이랑 뿔마 루트 2, 뿔마 1이죠. 그치? 아니 다시 뿔마 2, 뿔마 1이죠. 그치? 그렇게 4개 써주면 돼.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풀어 써줄 때는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0 마이너스 루트 3,0이고 얘도 2,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연립방 정식은 이게 전부야. 뭐냐면 다시 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 정식이랑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차수가 늘어나. 차수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도 2개 이상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미지수의 개수가 뭐야? x랑 y 해봐야 하나 아니 두 개 나왔던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차수가 1차에 한정됐었거든. 이때는 미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고 차수도 2차야. 최대. 3차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알겠지? 물론 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차, 2차. 얘도 어쨌든 연립 2차 방정식이고 얘를 풀어야 되는 일반적인 해법은 뭐다? 그냥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네가 하나 정도 기억해야 될 게 대칭식. 은 합과 곱으로 해석해서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연립 2차식 말고요. 둘 다 2차인 경우. 둘 다 2차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게 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경우는 얘는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1차에다가 또 1차 이걸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과 이걸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의 근의 합이 내가 구하고자 했던 얘 그린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게 쉽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 경우는 뭐다? 보통은 상수항이 같아. 그래서 숨겨져 있던 거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제 1번, 2번, 3번 다 해볼 거고요. 너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럼 공부를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예제 1번 봤을 때 연립 2차 방정식인데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인수분해 되나?를 체크해야 되죠. 그치? 네. 근데 인수분해가 되잖아 여기서. 너무 잘 돼요. 이게 뭡니까? 2x 완전 제곱식이죠.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 아 너무 땡큐해. 왜? 두 개 볼 필요도 없어. 하나만 보면 되지. 네. 그 얘는 뭐야? 2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1차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냥. 네. 그 y는 2x 대입하시면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5x 제곱은 40이고요. x 제곱이 8이니까 x는 뭐야? 뿔마루 2루트이지. 맞아? y는 2x니까 복부호 동순으로 얘는 뿔마 4루트이죠. 네. 그럼 결국에 구해달라는 게 x, y잖아. 그치? 네. 그럼 뭐야? 8이죠? 아니 16이죠. 네. 아 진짜 지렸다. 됐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볼게요. 누구 너무 쉽잖아. 1차고 2차지. 너무 쉬워요 진짜. 그럼 내가 대입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y는 x-k고요. 대입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봐봐. 여기서 근이 2개 나왔으면 y도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근은? 근이 2개였겠지.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한 쌍에만 가졌다는 이야기는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네. 그럼 얘 판별식이 뭐냐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이잖아. 그치? 이게 는 0이어야 되죠. 그럼 k제곱은 16이니까 k는 뿔마 4고요. 양수니까 4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제 3번이요. 예제 3번은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지 했는데 얘는 안 되지 일단. 얘도 안 돼. 얘도 딱 봤을 때 그냥 한눈에는 안 보이는데 얘는 그나마 힌트가 있지. 뭐야? 치환하라는 거지. 원래 이렇게 안 묶어주는 경우도 있어. 그냥 풀어버려 이거. 안 묶어주는 경우도 네가 알아볼 수는 있어야 돼. 오케이? 얘는 그냥 치환 이용하라는 이야기니까 얘가 x 플러스 y 그냥 바로 할게.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쪽으로 넘겼을 때.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요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6이랑 그 다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연립 2차 방정식의 근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6이랑 그 다음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라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근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둘 다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거지. 맞아? 그럼 1차고 이제 2차니까 이제 연립하시면 되잖아. 그지? 계산 이제 맡길게 이거는. 계산은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근데 x, y 둘 다 양수네. 요거 하나만 볼게요. 봐봐. 얘 봐봐.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대입할게.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6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6이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죠. 그치? 근데 둘 다 양수라며 근이.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이건. 이건 볼 필요 없네. 네. 얘만 보면 되겠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얘만 확인해 보시면 뭐랑 뭐 나오냐면 x는 2분의 5랑 y는 2분의 1 나옵니다. 둘 다 양수인 거는. 오케이? 이건 계산 맡길게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5고 거기다 20 곱했으니까 25죠. 그치? 오케이? 너무 쉽다.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합시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지금 하면 하나도 이해 안 될 것 같아. 진짜 졸리기 시작. 아, 다 왔어. 10분만. 그럼 잘게요. 요거 하고 이제 나머지 다 숙제입니다. 네? 쌤비. 그건 아니죠. 저희 지금 시험이 6일 남았어요. 아, 30문제밖에 안 돼. 너무 많은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30문제밖에 안 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라고. 숙제도 안 나오고 진짜 30문제, 30문제. 아니 그니까 다 합쳐. 자, 볼게요. 아이, 금방 해, 이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야, 뻥 아니고. 한 10초만 설명드려요. 자, 부정방정식은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이게 안일부에 정할 정해가지고요, 근을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을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뜻에는, 말 뜻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근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지. 너무 많아갖고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그치? 상처받을 들이실 뻔했네. 자, 이렇게 되죠. 근을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안 할래.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너한테 자 준이야 해가지고 내가 왜 하필 저죠? 5래 야 이거 근 구해봐 짜시가 이랬어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야 돼? 몰라 임마 이래야 되지. 그치? 왜? 너무 많아. 1,4, 2,3, 3,2, 4,1, 5,0, 6,-1, 7,-1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서 내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을 정할 수가 없어. 부정방정식이지. 그런데 봐봐 얘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부정방정식인데 내가 여기다가 조건 하나 걸어. 뭐냐면 야 근데 얘 x랑 y가 자연수던데 이랬단 말이야. 자연수던데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뭐야? 몇 개 없어. 1,4, 2,3, 3,2, 4,1 4개밖에 없지.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으로 불러.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서 근을 정할 수가 없는 형태인데 그때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실수 조건이라든지를 걸어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근을 축소시켜서 몇 개로 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밑줄은 좀 하나 칠게요. 어딨냐면 부정방정식에서 아래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그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부정방정식도 해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요. 특히나 자연수 조건은 니네가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되겠지만 나중 가면 진짜 너무 센 조건이야 그거. 자연수 조건은요. 알겠죠? 어쨌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보통 정수 조건이라든지 옆에 적어놔요. 자연수 조건, 실수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주로 우리가 뭐로 해석을 하냐면 일단 두 번째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요 얘를 약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수요. 무슨 말이냐면요 x 플러스 y는 5래요. 근데 정수래. 그럼 얘도 무수히 많거든? 이건 무수히 많지. 자연수 아니고 정수라 그러면 음의 정수까지 포함해서 무수히 많잖아. 그럼 이 경우는 아닌 거고 만약에 x, y는 5래.
그럼 이때 뭐야? 정수 조건이었을 때 x랑 y는 이제 뭐가 된 거야? 5의 약수지. 근데 양의 약수 아니고 음의 약수까지 포함이지. 이게 이제 몇 개 없지. 이렇게 포함이 된단 말이야. 즉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한다? 곱의 형태로 변형시켜서 약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약수로 해석하는 경우. 오케이? 곱의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얘는 실수라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너한테 만약에 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던데 근데 a랑 b는 실수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a랑 b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0이랑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어떤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 그런데 야 x랑 y가 실수던데 이랬단 말이야. 그럼 x랑 y는 뭐일 수밖에 없어? 3이랑 3일 수밖에 없지. 이게 만약에 실수 조건이 없으면 얘는 뭐야? 부정방정식이야. 허근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간단 말이야. 얘.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얘 1번이요.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좀 봅시다.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대표적인 꼴입니다.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하고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수래요. 정수 x, y의 값 좀 구해주고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곱의 형태로 변형을 시킬 건데 쌤이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있잖아. 그치? 자, 봐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야. 인수분해 되게끔. 어떻게 하냐면 x랑 y잖아. x, y 이거 갖다 놔 이렇게. 이거 두 개 곱하면 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까지는 맞지.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근데 얘는 상수항이 얼마 나와? 1 나오지. 근데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이 좌변이고 얘는 상수항 1인데 우변에서 넘어가고 마이너스 2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뭐야? 3 이래야 되지. 이렇게 내가 억지로 곱의 형태로 끼워 맞춰서 바꾼 거라고.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야? x랑 y가 정수 조건이니까 이제 얘는 약수네. 3, 1, 1, 3.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거 마3, 마1도 다 이거 봐야 되지. 그 다음 마1, 마3 이렇게 봐줘야 되지. 그치? 그랬을 때 1 뺀 게 얘니까 x는 그때 얼마야? 4고 y는 2. 그 다음 2, 4,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였던 거지. 그니 4,2, 2,4, 마이너스 2,0, 0,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곱의 형태로 이렇게 억지로 변형시키는 거 되게 많이 나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이요. 봐봐. 이번에는 너한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당황스럽지. 왜 당황스럽냐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그럼 얘는 너무 많아. 근데 구할 수가 없는데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딱 봤을 때 얘가 실수래. 맞지? 실수래. 그럼 실수면 제곱의 형태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거 이용하려고. 왼쪽을 혹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잘 봐. 얘랑 뭐 있으면 돼? 상수? 1 있으면 되지. 그럼 얘는 x-1의 제곱이고, 그치? 얘랑 뭐 있으면 돼, 상수? 4 있으면 되지. 그럼 1이랑 4니까 이거 다 썼네? 그럼 뭐야? 이거 y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얼마였다? 는 0이었지. 그럼 이제 얘가 x랑 y가 실수라고 하는 순간 그때 x는 뭐야? 1? 얘는 마이너스 2여야 되지. 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을 더했는데 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도 0이었고 얘도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x는 1이고 y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네.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지.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뭐다?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서 근이 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특정한 해의 조건을 줘. 대표적으로 자연수 조건이 제일 센데 자연수 조건을 줬을 때는 이제 뭐 이따 얘기하고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 주어졌을 때 정수 조건은 뭐다? 곱의 형태로 변형시켜서 약수로 해석하고 실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제일 기본 꼴들. 자, 다음 페이지요. 예제 1번 해보세요. 일단 예제 1번이요. 문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얘네가 자연수랍니다. 그치? 맞죠? 그러면 설마 내가 얘를 근의 공식을 쓰던지 아니면 인수분해 하던지 해가지고 알파 베타가 쉽게 나오면 했겠지. 근데 안 되잖아 쉽게. 그럼 그나마 내가 알파랑 베타에 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m-5고 그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 m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에 대한 내가 식을 끄집어낼 수 있네. 뭐야, 똑같이 M으로 갔잖아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가 M이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2가 M인데 이 두 개가 뭐였다? 같았다 이 얘기 아니야? 네. 이런 식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7은 0이지. 이거 뭐야? 이제 정수 조건이니까 내가 얘를 억지로 고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약수로 해석하려고. 그럼 얘는 이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좌변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상수항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7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거 얼마였다? 8이었다 이거지. 아, 맞아? 그러면 이제 약수로 해석이 되니까 이제 얼마냐면 1, 8, 2, 4, 4, 2, 8, 1이지. 그리고 자연수니까 이제 음수는 안 봐도 되지. 땡큐하지 이땐. 그 다음에 이때 봐봐. 그럼 이때 알파가 얼마나 되냐면 1 더한 게 알파 마이너스 1이 저거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얘는 2구. 얘는 9구. 얘는 3, 5, 5, 3, 9, 2잖아. 그지? 네. 맞아? 그런데 나한테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뭐래? 대소관계가 알파가 더 작대. 그치? 그럼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잖아. 얘네만 되는 거지. 네. 맞아? 2,9랑 3,5만 되는 거잖아. 2,9면 18이었고 3,5면 15인데 그때 M 플러스 2가 18이었던 거고 M 플러스 2가 15였던 거니까 M은 하나가 16이고 하나는 13이었네. 그치? 네. 그럼 가능한 M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 29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맞습니까? 자 봐봐. 처음에 선행할 때 부정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테마 같은 거. 그럼 대충 넘겼을 거야. 너 대충 그냥 풀이정방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이제는 개념했잖아. 그 네 머릿속에 딱 잡혀야 돼. 뭐가 잡혀야 되냐면 아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오케이? 그러니까 근이 너무 많아. 그럼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특정한 조건, 정수 조건이라든지 실수 조건이 붙여졌을 때 내가 특정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머리가 딱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절대 쉬운 문제 그냥 문제로만 해가지고 개념 이해하려고 하시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욕 한번 비슷하게 할게요. 개박살 나요.